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이들 놀이터나 공원 산책로 바닥 보면서요, 이거 좀 더 안전하고 여름엔 덜 뜨거울 수 없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특히 폐기물 문제까지 생각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대안은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가 바로 친환경 에코 코르크 포장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이 소재의 가능성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보내주신 제안서를 보니까요. 이 에코코르크 포장재가 정확히 뭐고, 기존에 많이 쓰던 고무칩 포장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또 실제 시공 사례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 소재가 왜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또 어떤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랄까, 기존 방식의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비교가 확실하겠죠? 네, 그게 좋겠네요. 제안서를 보니까 지금 놀이터나 산책로에 흔히 쓰이는 고무칫, 그 EPDM이라고 하는 합성고무 포장재 있잖아요. 네네, 알록달록한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근데 이게 폐타이어나 폐우레탄 같은 걸 재활용하다 보니까 납이나 카드미움 같은 중금속, 또 다른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예전 기사들 찾아보면 그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죠. 특히 여름철에 햇볕 받으면 표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뜨거워서 걷기 힘들 정도죠. 네, 그게 도시 열섬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수명이 다해서 폐기할 때 처리 비용이 이게 톤당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톤당 40, 50만 원이요? 와,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고무칩 다시 까는 거, 이거 잠깐 보류해라 이런 지침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에코 코르크라는 거군요. 코르크면 혹시 우리가 와인 마개로 아는 바로 그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와인 마개로 많이 쓰이는 바로 그 코르크, 그러니까 25년 이상 자란 굴참나무 껍질이 원료예요. 나무 껍질이요. 그럼 나무를 베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두고 두꺼워진 껍질만 한 9년에서 10년 주기로 벗겨내서 쓰는 거예요. 껍질은 다시 자라거든요. 와, 그럼 정말 지속 가능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천연 소재인 셈이죠. 제안서에 따르면 일단 중금속 걱정이 없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그리고 탄력성이 좋고 물 빠짐, 즉 투수성도 우수하고 긁힘이나 마모에도 강하고 충격 흡수도 잘 된대요. 항균 효과까지 있다고 하고요. 기능적인 장점도 많네요.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열 전도율이 낮다는 건데요. 이게 낮으면 여름에는 표면이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또 눈이 빨리 녹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덜 뜨거운 거 정말 좋네요. 그럼 제안서에 다른 포장재랑 비교한 내용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보도블럭, 고무칩, 황토, 그리고 코르크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맨발로 걷기에 어떤 게 적합한가 비교한 표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어땠나요? 코르크랑 황토만 적합, O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X였어요. 코르크는 이제 친환경 소재니까 유해물질 걱정 없고 온도 변화 적고 탄성 좋아서 걷기 편하고 물도 잘 빠지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도 발에 잘 안 묻어난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점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특히 이 제안서를 만든 에코아트 조경이라는 곳에서는 자체 특허 공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 기술이요? 네, 특허 번호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술로 코르코의 신축성, 그러니까 탄력이란 인장 강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이죠. 이걸 기존 KS 기준이나 다른 회사 제품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그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탄성이 더 좋아지면 걸을 때 무릎 같은 관절에 가는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겠죠.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달청 종합 쇼핑몰이나 벤처나라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군요. 기술적인 장점은 알겠는데 역시 비용이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천연 소재고 기술까지 들어갔으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점도 짚어봐야죠. 초기 시공 비용만 딱 놓고 보면요. 조달청 종합 쇼핑몰 기준으로 15mm 두께일 때 코르크가 제곱미터당 한 68,700원 정도.
네. 그리고 고무칩이 한 63,500원 정도니까 코르크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아, 약간 더 높군요. 네, 그런데 제안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칩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잖아요. 네, 톤당 4, 50만 원? 그쵸. 그리고 뭐 잠재적인 환경 부담 비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코르크는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천연 소재라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체 수명 주기를 놓고 보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인 거죠. 초기 비용 차이보다는 장기적인 유지 관리나 환경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혹시 실제로 이 코르크 포장이 적용된 곳들, 사례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그럼요. 제안서에 사진이랑 목록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운산 근린공원 산책로나 경의선 숲길, 어린이대공원 같은 유명한 공공장소도 있고요. 아, 그런 곳에도 쓰였군요.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도 시공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콘크리트 바닥이나 낡은 고무 매트를 걷어내고 코르크로 바꾼 전후 비교 사진을 보면 공간 분위기나 안전성이 확실히 좋아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제안서의 핵심은 에코코르크 포장재가 굴참나무 껍질을 써서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인 천연 소재라는 점. 네, 맞아요. 유해물질 걱정이 적고 탄력성이나 물 빠짐, 또 낮은 열 전도율 같은 기능적인 장점도 갖췄고요. 초기 비용은 고무칩보다 조금 높을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또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제안서는 단순히 이런 새로운 포장재가 있습니다를 넘어서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공공간의 바닥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안전성, 기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우리 동네 공원이나 아이들 놀이터 바닥이 이런 코르크 같은 천연 소재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 공간을 이용하는 느낌이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르크 말고 또 어떤 자연 소재나 혁신적인 방법들이 우리의 공공공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